안녕하세요. 안녕. 야, 나는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정말 아쉬운 소식 하나. 히. 우리의 토론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제 우리 토론 없다. 아, 혹시 모르지. 또 언제 부활할 수도? 자, 또 찾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때 또 다시 부활하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토론이 조금 불필요하다라는 제 의견으로 모아져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고요. 마침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이제 또 연말 생각나시고 또 연말 생각나시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해이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럼 마지막이자 우리의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의 그동안 모아왔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싹 되짚어 보면서 한번 토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보니까 40여 건의 뉴스레터가 그동안 1년 동안 저희 하면서 발행이 됐더라고요. 와우. 와, 그러면서 저희가 또 주제로 선정해서 글을 쓰진 않았지만 과거에 썼던 글에 업데이트된 뉴스들도 되게 많이 보였었고 그래서 각 카테고리랑 키워드별로 좀 이슈가 있고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을 가져왔어요. 총 7가지의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주류 모델, 전통주에서 주류 쪽 하나, 팝업 스토어 하나, 대체육 하나, 품종 가루살 하나, 유업계, 그다음에 탕후루 푸른 꽃게는 약간 이제 마지막으로 가볍게 끝내간다라는 느낌도 있고 탕후루로 또 볼 수 있는 외식업 산업의 그런 시각들이 또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제가 내용이 오늘 조금 많고 다른 뉴스들이 되게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류 모델 전통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글을 발행을 최근에 백 사장이 한 번 했었고 이 사장이 거의 엄청 초반에 소주 모델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소주 모델은 여자가 맥주 모델은 남자가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공식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쯤에 차은우가 소주 모델 한번 하면서 약간의 반전이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카리나랑 수지가 맥주 모델로 발탁이 돼서 이번에 새로 나온 크러쉬를 이제 카리나가 광고하고 한백이 원래 이병헌 배우님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수지님이 모델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주는 여자, 맥주는 남자라는 공식이 완전히 이제 깨지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내는 그런 뉴스였고요. 또 주류 관련해서는 2023년이 되게 주류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식품산업통계정보의 데이터를 조금 가져와서 논리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뭐, 백 사장이 저번 뉴스레터에서 말한 것처럼 믹솔로지나 전통주 이렇게 주류들이 많이 떠오르게 됐고 또 하이볼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진 이런 게 되게 많이 팔리고 진토닉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음. 하이볼도 되게 많이 유행이 됐고 또 편의점에서도 캔 하이볼을 많이 냈었다. 한때는 맥주를 되게 많이 내던 편의점인데 하이볼의 유행에 따라서 캔 하이볼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또 인기를 얻었다라는 게 이제 업데이트였고요. 팝업 스토어는 이슈를 가져오기보다는 최근에 그러면 외식업이 또 팝업 스토어 어떤 거 하지를 가져왔는데요. 저번에 우리 팝업 스토어로 제가 글 썼을 때 이사장이 카누 팝업 갔다 왔는데 좋았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었고 저도 카누 팝업을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카누 팝업이 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또 열린다 이런 기쁨도 약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롯데칠성이 정부랑 이제 콜라보해서 식품이 식품끼리만 식품으로만 팝업 스토어를 열지 않고 약간 다른 제품들로도 팝업 스토어를 여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약간 이제 느낌이 변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팝업 스토어는 대기업에서만 하는 느낌이 있었고 식품 기업 하나가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많았었고 팝업 스토어가 생긴 이후에 체험형이 등장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요새를 조금 보면은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한 가지 유행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많이 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브랜드끼리 콜라보해서도 팝업 스토어를 굉장히 많이 내는구나라는 사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최근에 백 사장이 낸 그 종가도 파워스토어 열었었던 거 아시겠죠? 당연히 이사 아시겠죠? 혹시 팬이시니까. 그때부터 팬이시니까. 그럼요. 이사장이 쓴 종각을이지만 아 그리고 모를 수 없죠. 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트렌드로 올라오고 있는 대체육이라는 건데 그때 이사장이 대체육으로 되게 신기한 그 과거에 이미 멸종된 동물의 그 조직을 음. 채취해서 대체육을 만든 사례를 알려줬는데 매머드. 네, 매머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맘모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제 음. 머릿속에 매머드인데 맘모스라 말해도 알아들었을 거야. 음. 하여튼 그래서 그런 대체육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었고 2024년 트렌드에서도 이제 대체육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뭔가 대체육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브랜드가 언리미트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식물성으로 대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풀무원이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쓴 적이 창립 이후에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풀무원 그 지구식단 홍보하려고 이효리님을 배우로 썼다는 게 배우란다 모델로 썼다는 게 큰 화제가 되었던 것 같고 그쵸. 또 제가 저번에 잠깐 언급하던 얘기 했는데 그 뭔가 팝업 스토어를 한 곳에서만 하지 않고 되게 여러 식당과 협업해서 한 사례가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례도 이제 얼리미트에서 저스트 에그랑 콜라보 메뉴에서 이태원 레스토랑 곳곳에서 자기의 제품들을 이용한 메뉴들을 먹을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이벤트를 했던 사례를 가져왔고요. 또 이번에 신세계푸드에서 부처님 오신 날 0408 브랜드 추진 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님들이 이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으니까 식물성 식품으로 이제 팔겠다라고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 뭐지 스님 버거 이런 것도 나왔었고 절에서 만든 식용 버거 이런 것도 최근에 제품이 나왔었고 뭔가 신세계 푸드라는 대기업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이게 절도 하나의 종교잖아요. 그런 종교를 내세운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들었어요. 이게 종교적인 표현이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음. 그러니까 완전 절을 다니지 않더라도 뭔가 절에 그냥 심신 안정돼서 간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음. 뭔가 나 혼자 산다인가? 전지수 청년 시점에서 그 여자아이들의 한 분도 뭐 절에 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요새 시각에 엄청 종교를 배척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저를 음. 괜찮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이 종교적인 게 보인다는 게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이제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다 했는데 거의 이제 회의 시간의 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제 품종 개발 관련해서 품종과 제가 가로수를 가져왔는데 어, 충남에서 이제 설양 이을 딸기 삼총사 개발한다는 것과 이제 도라지 더덕 잔데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걸 유전자 정보로 품종 구분을 한다라는 게 되게 제 관심사는 아니지만 재밌어서 가져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 이사장이 가루살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가루살 관련한 수많은 제품들과 그리고 세계 최초로 메탄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인 벽 품종을 개발했다는 이유는 제가 품종과 관련된 글을 쓸 때에는 품종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메탄 발생을 줄인 벼 품종을 개발을 한다면 또 지구 온난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지구 온난화를 조금 더 미리 속도를 늦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니까 좋은 건가라는 또 생각이 또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우유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지금. 우유 가격이 진짜 역대급으로 14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고 또 우유가 이제 우유랑 분유로는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유럽계들이 탈우유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층이 아까 말했듯이 분유, 우유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이게 또 저출산이다 보니까 매출이 또 나지 않고 또 저번에 말한 것처럼 수입해 오는 우유들이 훨씬 싸니까 사람들이 또 그거를 먹고 이러면서 미역계가 많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는데 슈링크라고 해가지고 용량을 스리슬쩍 줄인 이슈가 또 한 번 있었어가지고 지금 뉴욕계 인식 바람났어요. 제품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탕후루 얘기가 그냥 탕후루 관련해서만 얘기를 푼다면 성인 10명 중에 6명은 탕후루 싫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랑 반대로 또 우리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은 탕후루를 굉장히 많이 먹어봤고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고 또 많이 소비를 한다는 거에서 같은 세대라고 분류가 되고 있지만 이제 성인과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사이에서 되게 의견이 완전 반대로 난 사례인 것 같아서 좀 재밌었고요. 또 탕후루도 그렇고 마라탕도 그렇고 둘 다 중국 음식이잖아요. 어느샌가 우리가 중국 음식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맞아요. 뉴스를 봤는데 최근에는 또 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근처에 중국 식품을 파는 곳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인 유학생분들이 되게 그 근처에 많이 살아서 많은 거다. 뭔가 우리 지역만 특히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식품 트렌드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봐도 중국 식품을 팔거나 아니면 중국 음식을 파는 가게나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중국이 우리에게 되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사점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탕후루 뉴스의 후속 뉴스로 가져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푸른 꽃게는 저희가 그때 푸른 꽃게 우리가 수입해 오면 안 될까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거 뭐 가공 설비 설치하고 뭐 이런 게 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자국에서 소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때 토론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근거로 내준 뉴스가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솔직히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외식업에서 나타나는 자료로 이제 뉴스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외식업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외식업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건 아니구나. 약간 자랑거리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와! 야. 끝나고 있는데 아주 그냥 길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야. 뭔가 뭐 두 사장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저한테 먼저 제의를 드려도 괜찮고 저는 보면서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식물성 브랜드로 이제 신세계푸드에서 0408을 내는데 그게 좀 절과 관련된 부처님 오신 날 브랜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대기업인 식품업계에서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게 괜찮은 걸까? 왜냐면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 이렇게 종교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게 괜찮은가라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거기서 가장 바꿀까? 뭔가 재밌었던 업데이트 뉴스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저부터 말할까요? 예. 편하신 대로 아니면 자기가 작성한 뉴스레터는 자기가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거랑 관련해서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말이죠. 네, 아니,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일단, 딱 그냥 이번 뉴스만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건 짠 트렌드. 그 짠이 너무 어, 귀엽고 정말 딱 네. 맞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게 기억에 많이 남고 다른 거는 보면서 음. 저희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워드는 또 외식 뭐랄까 외식 뉴스거리들이라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듣잖아요. 그죠. 그거랑 계속 연결돼서 생각하게 되는 게 일단 광고 모델만 해도 이효리가 풀무원의 첫 광고 모델로 딱 기용이 됐다. 이걸 하니까 바로 생각이 난 게 제가 그래서 종가 김치 글 쓸 때 종가에서 또 김치 브랜드 처음으로
광고 모델을 발탁했다. 이런 게 조금 계속 들리는 걸 보면 광고 모델을 안 쓰던 외식 식품 기업에서도 광고 모델을 점점 발탁하기 시작했다.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팝업이 사실 저는 조금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왜냐면 많이들 나오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획기적이거나 혁신적인 게 없고 정말 그만큼 효과를 얻어가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뭐 사실 거의 이런 팝업의 형태를 활용하고 알리기 시작한 게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 혁신적인 이미지를 갖는 팝업 스토어가 이제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잘 만든 팝업 스토어가 나온다고 한들 그러면 또 이제 팝업이 지고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마케팅 방법이 나올 텐데 그게 뭘까? 이게 되게 기대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일단 카노 같은 브랜드에서 그 큰 팝업을 두 번째 연다는 것부터 꽤 팝업이란 마케팅 방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메일 유업의 일반적인 그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유를 드리는 봉사 활동을 한 거를 보면서 저번 주인가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한 교수님이 1년 전쯤에 오뚜기랑 프로젝트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오뚜기에서 좀 더 매출을 높이려면 진라면의 가격을 조금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워낙 진라면이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라면들 중에서 막 그렇게 큰 반감도 없을 거고 작게만 올려도 큰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오뚜기 회장님이 이제 진라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거라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딱 반대를 했다는 게 딱 생각이 나서 약간 메일력도 그렇고 오뚜기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미지가 또 좋아졌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맞아요. 그래서 우유와 라면을 먹어야 된다 하면 매일 우유와 오뚜기 라면을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 그러고 그 우유가 이제 어린이들이 줄고 있어서 저출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유 소비량도 많이 줄었다. 근데 반면에 또 유제품은 올해 인기를 너무 많이 끌어서 뭐 올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카이막이라든지 그릭 요거트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우유의 소비량도 떨어지는 건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는 좀 반비례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유제품을 먹었으니까 뭐 우유 같은 거 안 먹어도 된다고 약간 땡치는 건가? 그런 생각. 마지막으로 탕후루. 중국 음식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오늘 신기하게 친구가 야 이제 왕거탕으로 기프티콘도 나왔어 하면서 캡처해서 보내준 게 있었다. 근데 딱 그 탕후루 얘기 나오니까 되게 반가워서 기프티콘도 나올 정도로 그만큼 근데 인기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변한 것 같다. 뭐 사람들이 싫다고 한들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러고 중국 음식 하니까 도 생각난 게 피식대학 보다가 에스파 멤버들이 나온 편을 봤는데 거기서 똑같이 마라탕, 탕후루 그 다음 음식은 뭔지 그 닝닝한테 한번 예측해봐라. 이렇게 질문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닝닝이 답변으로 지삼선 가지 음식 유행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는데 뭐 맛있긴 하죠. 네, 정말 유행하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막 중국 음식에 대한 유행이 질 것 같진 않다. 음식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중국 음식에 나오는 향신료 맛이라 해야 되나? 그걸 한국 사람들이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고수 같은 좀 동남아 음식에 사용되는 향신료보다는 그나마 친숙하게 느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 사장이 물어봤던 종교를 그렇게 뭔가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응, 어떻게 응,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나는 근데 기업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보라고 생각했던 게 사찰 응, 음식이 가진 장점이 굉장히 사업성이 높아 보여서 응, 응, 뭐 비건은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으로 스테디 응, 트렌드? 음, 응, 부대이기도 하고 사실 사찰 음식 우리한테는 사찰 음식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외국인들한테는 그냥 비건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이기 응, 때문에 음, 뭔가 해외로 나간다 생각을 하면 충분히 사업성 있는 부분이 사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응,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잘 잡았다. 응. 음, 맞아. 뭐, 호떡이랑 두수고방이랑 콜라보해서 컵밥 냈던 적이 있는데 나는 뭔가 그것까지는 그래도 샵찰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 그러니까 가게랑 콜라보한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컸거든. 근데 아예 이제 브랜드 로고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그 기념일을 많이 노출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약간 그래서 나 혼자만의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뭔가 우유 대신에 사람들이 두유 이런 거 많이 먹고, 음, 음, 대체 우유, 식물성 우유 많이 먹고 이래서 유제품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긴 하고. 전 사실 그 수입 우유에 대해서는 좀 별로 메리트를 못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최근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더 깊은 맛이 있어. 좋은 걸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전 더 깊고 진한 맛이 있어서 음. 약간 라떼랑 해먹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도 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백 좋습니다. 사장 얘기 들어볼까요? 백 사장. 앞에서 내용을 다 말해봐서 나도 할 게 있나? 죄송합니다. 일단 사장만의 느낀 건데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술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음, 많으실 것 같아서. 한 거꾸로 얘기를 순서대로 해볼까 싶어요. 일단 네. 사찰 음식 브랜드가 된 0408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0408을 하게 된 계기가 그냥 사찰 음식이라는 컨셉을 잡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나중에 말 그대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함에 조금 더 집중해서 아마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사찰 음식 하면은 그렇게 막 큰 메리트가 느껴진다거나 라는 느낌은 아닌데 음, 아무래도 서양권, 특히 서양권 외국에서는 사찰 음식이라는 거는 되게 특징적인 음식이고 그냥 음, 비건보다는 뭔가 음, 조금 더 약간의 스토리가 담긴 그리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느낌 음, 그러한 느낌을 조금 더 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좀 잘 하겠지만 사실상 외국을 조금 더 겨냥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도 이제 전통주 내지는 술 트렌드들을 올해 느껴본 것과 기사로 본 것들이 이번 뉴스에 조금 잘 녹아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짠도 확실히 이 트렌드 이름을 정말 잘 지었는데 짠이라고 네, 붙인 게 진짜 정말 잘 진짜. 지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연초에는 확실히 제로 슈거 해가지고 그 진로에서 음, 나온 거기에 많이 꽂혔던 것 같으면은 확실히 이번 여름부터 하이볼 열풍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고 음, 느꼈거든요. 그게 아직도 이제 슬슬 고점에 가는 상태가 아닌가? 하이볼은? 음, 그런 예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카발란 하이볼이라는 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섯 가지 재료가 들어간 거라서 사실 되게 예상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다?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정말 옛날에 그 곰돌이 모양이 있던 하이볼은 다들 처음 마셨을 때 평이 별로 되게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진짜 점차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는 순리 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아, 확실히. 그리고 이게 이런 주류가 트렌드가 전체적인 식품 트렌드의 방향성과도 같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올 초에는 건강 내지는 제로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했더라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좀 더 맛있는 것을 찾으려는 게 조금 더 진해지지 음, 않았나? 그러한 성향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는가? 라는 짐작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푸른 꽃게 제가 썼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그때도 기사에 이게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나는가? 음. 거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걸로 생각을 들었었어요. 네. 왜냐면은 거기서 잡히기야 싸게 잡히는데 거기도 워낙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미 수입해오고 있는 튀니지에서 그냥 싸게 들여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때의 논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거기다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원래 연말 전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도 안 나온 거 보면은 이젠 들여오더라도 싼 값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을까? 너무 네, 특히나 지금 때를 놓쳤어. 맞아, 때도 놓치고 지금 특히나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그 멀리서 수입해올 만큼의 약간 가성비가 있느냐 하면 이제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들어올까? 차라리 자국 내에서 소비하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막 주류로 잡힐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탕후루 참 전 딱 한 번 먹어봤거든요.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왜냐면 저는 명목상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장님과 항상 저 탕후루를 먹으면은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탕후루 다들 이제 이 탕후루 다음이 뭐 할까 예측을 하고 있을 때 전 사실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 유명해진 순서 중국 계열의 음식 유명해진 게 흑당 버블티, 마라탕 그리고 탕후루 약간 요런 순서 등등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한 번 먹으면은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음식들이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꼭 이것만 아니지만 이런 트렌드들로 인해서 20대의 당뇨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불려갔잖아, 왕같은 물.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러한 순리로 흘러가는 건지 이 정도면은 의사업계에서 뒷손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트렌드 앞으로 괜찮은가? 라는 얘기는 한 번쯤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삼선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삼선 정도면 그나마 더 몸에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가지에 대한 인식이 진짜 괜찮아지고 있어. 맞아.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진짜 맛없는 거였는데 뭐 어항장육이나 어양가지나 어양가지나 지삼선 이런 거가 가지는 튀기면 가지가 되게 기름을 많이 먹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치. 가지 튀기면 맛있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국내에서 먹는 가지를 먹는 방법과 해외에서 먹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 해외에서 먹는 방법을 다들 좋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 라따뚜이도 가지 들어간 거 맛있고. 맞아. 그리고 가지 나물이 별로였던 거야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가지 색깔도 나물도 뭔가 맛있습니다. 안 땡기잖아. 가지 나물도 맛있습니다. 맛있긴 맛있긴 하지만 한데 약간 색깔이 약간 근데 식욕저하 좀 색깔이긴 해. 거뭇튀튀하긴 해. 약간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지삼선 어향가지가 좀 유행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하시고. 우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유는요. 네. 우유 가격이 계속 끝없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 기사 중에 어른이 우유 등의 돌팔구 마련 분주라는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확실히 이게 타겟층이 20대 쪽에 더더욱 몰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타겟층보다는 전체적인 식품 산업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게 우유에서도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소비층이 바뀌었구나
느낌이 들었어서 우유를 통해 이걸 알아볼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고, 확실히 우유보다는 진짜로 오트 우유, 우유라고 표현하기는 없지만 오트 우유? 두유? 식물성. 식물성 우유가 정말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메일 우유의 어메이징 오트에서도 이벤트를 되게 크게 했었거든요. 세트 한 4개인가 5개 들어있는 세트를 거의 한 2주 동안 매일 5,000명씩한테 무료로 배송 위험 받고 푸는 그런 걸 했었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대체 우유라는 느낌이 강했더라면은 이젠 진짜 우유랑 견줄 정도로 이 식물성 우유의 판이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오트우유가 몸에 좋다기보다는 그냥 식물성인 거잖아요. 사실 그거 다 오일, 그 기름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식들이 언제는 바뀌지 않을까, 언젠가? 얘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군요. 대체육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체육은 언제까지 라이징 스타일 것인가? 100년 언제나. 만년 라이징 스타. 이번 이효리님을 기점으로 정말 스타가 되길. 바란다. 근데 이게 진짜로 맛 때문에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밀었으면은 한 번은 뜰만한데 약간 중고 신인 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대형 모델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닐까. 약간 마지막 수다 이러면서 낸 게 아닐까. 기용을 잘한 것 같아. 막 신인 모델 안 쓰고 맞아. 빅 모델 쓴 게 맞아. 이왕 쓸 뭔가 건 인지도도 확 올리고 응.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워낙 이효리는 따라 사고 싶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맞아. 딱 잘 만든 모델인 것 같다. 근데 너무 이름이 먹기가 싫어. 실험적이야. 이 대체육이라는 대체육. 단어는 좀 다들 맞아, 우리 그때도 네이밍에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대체육보단 그냥 아싸리 두부를 먹자. 그래서 두부 관련 제품이 정말 정말 많아진 것 같다. 맞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여튼 팝업 스토어 얘기를 짧게 해보고 싶었다면은 정말 팝업 스토어의 다음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팝업 스토어가 지금이 전성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기업들도 많이 하고 이러한 세태가 좀 많이 보여지고 있다.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짧게 팍 치고 빠지는 이러한 형식 자체가 좀 더 많아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세대도 팝업 스토어처럼 뭔가 직접 체험하는 거가 아니더라도 이런 탁 치고 빠지는 듯한 그러한 마케팅 기법이 쓰이지 않을까? 좀 더 그 마케팅을 하려는 텀이 짧아지지 않을까? 짧고 굵게 가려는 게 더 강해질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다. 그 쇼폼 같아. 점점 뜨는 게 점점 짧아지고 한순간에 딱 자극적이게 치고 빠지는 그게 진짜 마케팅에도 적용될 것 같긴 하다. 맞아. 맞아. 사실 전체적으로 이번 올해의 뉴스들을 정리해보고 읽어봤을 때 들었던 딱 단어 한 가지가 자극적이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 마케팅이든지 음식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약간 자극적이지 않는가? 그래, 그러면 정반합에 따르면 다음은 삼삼한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정반합 법칙. 정반합. 지금이 반이라면? 그치. 이제 합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합친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새 양극화라는 단어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이제 또 몇 년이라 할 수도 없는 게 외식 트렌드는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그 양극화된 중간 지점이 또 이제는 미들이 인기다 이러면서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막 예측할 정도의 능력은 없어가지고 미래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변하는 건 재밌는 것 같아. 진짜요? 또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나와서 또 혁신적으로 막 한번 휩쓸고 갈지도 궁금하고. 맞아. 근데 제가 말한 대로 팝업 스토어라는 게 지금은 그냥 옛날에는 정말 획기적인 마케팅 방법이다. 음, 그리고 뭔가 여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뭔가 효과도 되게 많다라는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다면 이제는 그냥 마케팅 기법 중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마케팅, 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마케팅, 그냥 평균적인 마케팅 방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중국 식품 인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원재료가 싸고 뭐 이런 걸로 뭐 재료가 싼 그런 장점을 부각해서 막 이제 중국 식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절대 마라탕 가격만 봐도 절대 아니거든요. 마라탕 저 초반에 들어왔을 때 100g에 1,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1,800원, 2,200원 이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가격이 10,000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막 백화점에 있는 곳은 진짜 비싸던데. 100g에 막 2,100원? 막 이래. 샤브샤브가 더 낫겠어. 홍삼한 개 뜨면 샤브샤브가 뜨나? 어, 어. 샤브샤브. 백숙, 닭 한 마리. 아, 근데 진짜 닭 한 마리 인기 끌거든. 닭 한 마리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나 닭 한 마리 너무 좋아. 아, 너무 맛있어. 지금 진짜 배고파. 완전 그, 먹을 계절이거든. 맞아. 백사장은 못 갔지만, 충무로에 그래도 우리 셋이 같이 먹은 적 있잖아요. 진짜 맛있었거든. 손수제비가 진짜 아주. 언제 내려갈 거야? 아무튼, 이걸로 1년째 놀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시죠. 우리 네. 갑시다. 진짜 다들 이제 본인이 쓴 뉴스도 있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또 2024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음. 2024년에는 또 어떤 외식 트렌드가 있을지도 약간 기대 반, 걱정 반도 있고요. 저희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저희의 스타일을 또 확고하게 나갈지, 우리 뉴스레터 분식집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기대도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라는 게 조금 많이 미련이 남습니다. 아쉬워요. 이렇게 저희 외계인과 용과 이제 토끼로 만나 뵀었는데 아쉬워요, 나름.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또 찾아오는 만나게 되는 거니까. 날이 있으니까. 그치? 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이제 글을 쓰려고 어떤 글 쓰면 좋을까 하면서 진짜 많이 저희 올렸던 글을 싹 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로 와, 그냥 한두 개 쌓이고 구독자 한 명 생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덧 이제 게시글도 40개가 되어가고 구독자도 그거에 비해서 처음에 비해서 많이 성장하고 뭔가 피드백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약간 뿌듯하고 재밌고 약간 몽글몽글해지고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 뭔가 시작 말에 저의 F 감성이 너무 많이 담겨가지고 이게 외식 뉴스레터인지 그 약간 예술 문화하는 그 사회적인 뉴스레터인지 저도 중간에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말이 오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몽골몽골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지금 오늘과 제 뉴스와 뉴스레터와 이제 다 잘 담긴 것 같아요. 야. 좋아요. 마지막 노래 추천. 마지막 노래 추천. 우리의 너무 마지막 플레이리스트. 저 오늘 뻔할 수도 있지만 조이의 안녕 하겠습니다. 안 뻔하죠, 이거. 그러니까 제목은 좀 뻔한데 안녕 이건 좀 뻔한데 노래는 어? 어떻게 하죠? 아, 오늘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음, 모두 다 안녕. 이거 저한테 좋아요. 흥을 가려가지고 조이의 안녕을 저희의 마지막 선곡으로 하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영상으로 안녕. 뵈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안녕.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만나요. 뉴스는 안 끝났다. 뉴스 계속 된다. 우리 마지막 아니다. 구독 취소하지 마라. 이야. 네, 오늘 여기서 자.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모두 안녕. 빠빠.